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요즘 빅데이터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빅데이터가 뭔지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한 단순한 사실이나 값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잘 가공한다면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글자가 적힌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철수가, 날씨가, 밥은, 간다, 학교에, 영희와, 더워서 등 각각의 단어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를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 단어들을 선택해서 의미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셨나요? 저는 철수가 영희와 학교에 간다와 같은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처럼 단어들 중 필요한 단어만 선택해 조합을 하면 의미 있는 문장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장을 정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보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치 있게 정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라는 재료가 필요한 거죠. 데이터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재료이지만 가공이 안 된 채로 되어 있을 때는 가치가 없죠. 다이아몬드 원석이 묻혀 있는 광산을 데이터라고 하면 거기서 캐서 얻은 다이아몬드를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가공하는 것을 마이닝이라는 말을 붙여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적은 데이터 안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많이 찾아낼 수도 있고 많은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적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든 게 데이터 마이닝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일까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모아둔 것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체계화해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어릴 때 용돈기 입장 써본 적 있나요? 아마도 어릴 때 받은 용돈을 관리하려고 작성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용돈기 입장에 어떤 것을 적었을까요? 용돈기 입장을 작성할 때 용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정합니다. 보통 용돈기 입장에는 날짜랑 내용, 수입, 지출, 잔액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죠. 그럼 용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내용을 가지고 용돈을 어떻게 사용했고 언제 큰 금액을 사용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수집할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미리 정해놓고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기 쉬운 형태로 저장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데이터가 적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데이터에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목적에 맞는 데이터만 수집하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데이터 수집의 목적이 바뀌거나 수집하는 데이터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면 복잡해집니다. 기존에 수집한 데이터가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되거나 이전에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관리, 해석이 필요할 때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효율적이고 강력해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빅데이터가 필요하게 된 걸까요? 빅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죠. TMI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리를 잘 못합니다. 제 방에는 저 물건, 이 물건을 한 곳에 모아 쌓아두죠.
어릴 때 부모님이 왜 이렇게 쌓아두고 쓰냐며 혼낼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다 쓸 데가 있어서 놓는다고 했습니다. 잡다하게 쌓아두었지만 무언가를 만들 때는 잘 찾아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물건들을 모아둔 것을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리된 방은 필요한 데이터만 깔끔하게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해 놓았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됩니다. 반면에 제 방은 많은 물건이 쌓여 있지만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말고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물이 나올 건데요. 빅데이터는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갖는 빅데이터는 큰 단점도 있는데요. 먼저 언제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데이터를 계속 모아야 하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요.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이 쉽지 않아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죠.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는데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장 매체의 크기는 매우 방대해졌지만 가격은 매우 저렴해지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을 대신하게 되면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졌는데요.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서 데이터의 양이 폭증하고 스마트폰이나 SNS를 많이 사용하면서 음성이나 동영상의 데이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확산으로 사람이 아닌 사물들까지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서 데이터 홍수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고 복잡한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통해 정보로 변환되고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게 된 거죠. 그럼 빅데이터는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할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하다가 보면 옆에 작은 배너 광고 뜨는데요. 그 광고가 평소 관심 있는 분야였던 적 있었나요? 바로 그러한 광고가 빅데이터를 반영한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어떤 사이트에 방문했는지를 분석해 방문한 사람의 성향을 데이터를 통해 파악합니다. 이를 토대로 인터넷 광고를 게시할 때 광고주가 원하는 타깃에게 광고가 노출되도록 설정하여 광고를 효율적으로 게시하는 거죠. 그 밖에도 유튜브 등에서는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채널을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사용자가 최근에 즐겨본 영상 목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잘 이해가 됐을까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이 시대를 선도했다면 빅데이터 기술이 보편화되는 앞으로 5년 이내 미래 시대에는 빅데이터를 통한 초고도 정보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해서 더욱 발전된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빅데이터가 뭐지의 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